한학교의 성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이제 1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2월엔 더 복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학교의 별책 보러기 벌써 이제 13번째가 되었습니다. 귀한 가족을 모셨습니다. 박지사님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고은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명 집사입니다. 지사님 가족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뒤에 있는 우리 3부 예배 때 반주를 하고 있는 이제 대신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할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 시온이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온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우리 둘째 농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작년엔 학교 간 날보다 농구를 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박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성입니다. 수성이가 완전히 변성기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덩치가 너무너무 좋죠. 예, 초등학교 3학년 우리 가정의 귀염둥이 막내 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부모님들 여기 다니시죠? 네, 부모님을 포함해서 온 가족이 다 한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네, 박치훈 장로님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정병순 권사님 저희 어머니시고, 그리고 동생으로 박이슬 성도의 남편 저한테 이제 매제가 되겠죠. 네. 맹영선, 그리고 그 박이슬 성도와 맹영선 성도의 자녀 맹주와 맹주희가 이 교회 저 한강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3대가 다니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지사님네도 부모님이 여기 다니시죠? 네, 저희 부모님은 안창문 지사님 네. 그리고 또 이교순 지사님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가족이 이렇게 2대, 3대 이렇게 하는 게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힘들 때도 너무 가까우니까 그럴 때도 있죠. 네, 어려울 때도 많죠. 예. 네, 네. 그러나 이게 사랑에 있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시죠? 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지사님은요? 네, 저는 오하게 뚜레쥬르 건물 옆에 네. 작은 휴대폰 가게를 7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가게 이름이 뭐예요? 휴대폰 가게예요. 네, 휴대폰 가게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신 지는 몇 년 되셨나요? 남자들이 대부분 그거를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목사님?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몇 년째죠? 17년째 네. 되어가고 있습니다. 끝나고 아무래도 저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사님. 예.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오신 초대한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는 그냥 한강교회에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뭐 오빠 동생, 오빠 동생. 이렇게 한 살 터울이시죠? 네. 네. 예. 오빠 동생으로 이렇게 만나다가 이 친구의 기도발이 좀 센 게 좀 있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발에 제가 넘어갔죠. 오, 그러면 안지사님은 박지사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은 언제예요? 청년 시절에 네. 20대에 예, 저희가 이제 에버랜드 놀러 갔어요. 예. 청년들이 예. 자주 이제 야외로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네, 여자친구를 거기 데리고 왔는데 아니 한강교회 다니는 자매가 아니에요. 아닌데 네, 자매가 아니고 굳이 거기를 데리고 왔다고요? 네, 거기를 청년의 모임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딱 느꼈어요. 기분이 확 나쁘면서 오.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데리고 왔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그때 질투하는 알았어요. 마음으로 네. 사랑을 확인.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러면 처음 데리고 왔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문화의 밤을 해요. 저희는 예. 문화의 밤을 했는데 문화의 밤 때마다 예. 때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때마다 다른 여자친구들이 버전을 바꿔서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똑같지 그때는 않고. 별로 감정이 없었는데 네, 그냥 청년이 돼서 에버랜드 갔는데 데리고 왔는데 기분이 갑자기 상한 걸 보니까 아 내가 좀 마음에 있구나. 그러면 박 지사님은 그러면 안 지사님이 그냥 여동생으로만 생각하다가 언제 여자로 이제 느껴졌나요? 저는 여자로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 제가 눈을 떠보니까 결혼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요. 예.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또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겠거니. 운명이라니. 예, 이 친구의 이 아내의 기도발에 넘어갔구나. 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농담이기도 하지만 예. 이 친구의 순수함이나 그런 건 네. 물론 이제 제가 많이 보고 네. 옆에서 지켜보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 지사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네. 어땠었나요? 아, 우리 수연이의 모습. 약간 수연이요? 네, 개구장인 듯. 어, 그래서 그냥 오빠가 아닌 예. 학년은 틀린데 그냥 예. 친구 같았어요. 그래서 어, 교회에서 일찍 오면은 예. 장난치면서 둘이 막 때리고 장난치고 놀고. 막 뛰어놀고, 어, 예, 그랬던 적이 뛰어다니고.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냥 친구처럼 부담 없이 고등학교 어. 시절 청년 때까지 그렇게 지냈는데 예. 그게 정이 들었나 봐요.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예, 많이 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 큰 실수였었죠 그때.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셨죠? 네네 다녀왔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부터 사귀었던 거예요? 갔다 오셔서 사귄 거예요? 중간에, 중간에. 네, 오, 갔다 와서 아닌가요? 중간이었나요? 중간이었어요. 중간. 그러니까는 예. 군대에 들어갔는데 네. 제가 그때 한강교회 성교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예. 어린이집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전화가? 나 여기 부대인데 부대에서? 로션이랑 어. 로션이랑 이런 것 좀 다 떨어졌으니까 보내라고. 오, 그래서 또 순수한 마음에 보내줬어요. 네네.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1년 현역하고 또 1년 여주에서 현역할 때 네. 그때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러면 지사님은 그 상근 예비역 있을 때 네네. 그때는 로션 보내라고 할 때 마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있었- 목사님. 근데 여자친구한테 로션 보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자꾸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전 집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힘든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그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아마 아까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 같은 게 좀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제가 이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여자친구보다 전화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예, 편하게 잘 있니? 교회 이제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다 하고 그때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집사님들은 다 안녕히 잘 계시니 안녕하시니 이렇게 전화를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뭐 군대 가면 이 공중전화 그때 당시 공중전화로 하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여자친구한테보다 지금 아내한테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본인의 머릿속에는 어떤 여성에 대한 감각적인 거는 애인이 이쪽 사람일지 몰라도 마음적으로 인생적으로 길게 보면 이미 그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머릿속으로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이제 붙들고 있는 애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진짜가 아니었고 진짜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왜일까요? 하필이면 이렇게 지사님 서로 이제 장점들 좀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실래요? 네, 서로의 장점. 우리 아내는 네. 제가 할 때 무언 항상 뒤에서 응원을 많이 해줍니다. 오. 예,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할 수 있어라고 잘 응원 내조를 굉장히 잘 해주고요. 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기도도 많이 해주고 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 지사님이 바라본 박 지사님의 장점. 장점은 이렇게 뜸들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지. 잘생겼고 키 크고 뭐 등등등. 장점은 이제 생활력이 좀 강하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약간
끊고 맺음을 잘 못하는데 네. 그런 걸 확실하게 하게끔 얘기를 해줘요. 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조언 같은 거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장점은 내가 기댈 수 있는 거. 어.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남편이 다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든든함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지사님이 아까 기도발로 결혼하게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제가 이제 작은 천사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때 같이 일했던 선생님이 있어요. 네. 그 김미연 선생님이 차량 운행할 때마다 성경 서적 이제 신앙 서적 그걸 네. 항상 읽으면서 어느 날 같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보고 선생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거기까지는 기도를 안 해봤다. 오.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다. 직업, 그다음에 뭐 월급, 가정 이런 것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네,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어. 이왕이면 직업이 넥타이를 메고 네. 와이셔츠를 입은 남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연봉은 한 달에 그래도 월급은 30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300. 정말 구체적이군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독교 집안에 모태 네.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신앙이 있는. 네, 신앙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머릿속으로 한 사람 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신랑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되게 간절하게 네.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자기 전에 방에서 기도하고 잤던 기억이 오. 나요. 자기 전마다. 네, 자기 전마다 무릎 꿇고 진짜 간절하게 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목사님 안 들어주시겠는데요. 무조건 들어주시죠. 기도발에 제가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배우자를 얻길 원한다면 저녁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김민재 전사님 그리고 박지훈 전사님 유념해서 꼭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지만 결혼한 지 꽤 됐으니까 그래도 부부싸움을 하시긴 하시죠? 네, 뭐 말다툼 정도는 합니다. 말다툼. 네네. 그러면 어떻게? 근데 말다툼에서 진화가 거의 될 텐데 그러면 누가 먼저 진화를 시키나요? 보통 저죠. 제가 이제 성격이 네. 조금 다혈질이고 네.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깎으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고요. 작은 거에 문득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이제 그게 싸움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막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거기에 묵묵부답입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혼자 날뛰다가 네.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싸움이. 제풀에 죽어서. 네, 제 불에 죽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네네. 이제 지금 40 중반이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지사님 혼자 이렇게 하다가 그러세요? 아니면 점점 커지지 않나요? 여자 목소리가?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됐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작은 거 하나에 아내가 먼저 이제 꼬집고요. 예. 꼬투리를 잡고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네. 그 자리를 빨리 피하려고요. 꼬투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건 이쪽 입장에서 얘기해 이거는 주시죠. 박 지사님 생각이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먼저 화나게 하는 거는 저희 예. 신랑이에요. 저희 신랑이 한번 확 욱해요. 예. 그러면 이제 예전은 왜 저러지? 음.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왜 화를 내냐 하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목사님 화를 냈는데 예. 화를 낸 이유를 같이 있으면서 그걸 모르면 저는 그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그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이제 화가 났잖아요. 지금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 화가 막 날라가는데요. 근데 그 상황을 딱 알고 이해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걸 왜 화가 났을까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답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목사님? 안세진 집사님의 답에 있어요. 아, 네. 막 뭐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너랑 마주 부딪히는 날은 내가 오늘 똥을 건드렸구나. 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친하시죠? 같은 구역이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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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구역식 이렇게 모여서 손잡고 서로 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이 이제 계획적인 분이 한 분이 계획적이지 않나요? 누가 더 계획적이신가요? 제가 더 계획적입니다. 집사님은 좀 따라가는 네. 스타일이고. 그러면 집사님 결혼한 다음에 네, 네. 서프라이즈 이벤트 뭐 이런 걸 해주신 적이 있나요? 여행은 몇 번 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서프라이즈나 뭐 이벤트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만난 지 1000일, 뭐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뭐 이런 거. 일단 목사님 만난 지 1000일이나 이제 그런 기념일들은요. 네.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발에 제가 끌려가듯이 만났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아내 계시죠. 그래서 서프라이즈는 원래 이쪽에서 해줬어야 되는데. 근데 결혼전은 제가 해줬어요. 정말요? 100일이면은 십자수로 떠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줬고 네네. 생일이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집에서 장미꽃을 만들어가지고 예. 나이 수대로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상자까지 다 제가 골판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해서 선물한 적 기억이 나요. 그럼 지사님은 이제 이벤트를 해준 것이 이제 뭐 결혼 10주년, 20주년 때 이제 같이 여행 가준 거. 네네네 여행 가고 오. 이제 뭐 그 정도야 뭐 같이 예. 같이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지사님 몰리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큰일 났습니다. 그럼 프로포즈는 하셨죠? 프로포즈가 전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정말요? 네네. 지사님 근데 저는 기억이 나요. 네. 주로 이쪽이 데이터가 많네요. 왜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날까요? 저희 신랑은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나 본데 저는 네. 예, 그때 한 25살, 4살, 예, 그때 겨울이었는데 저녁을 먹고 강천에 네. 그 굴밥집 옆에 밑에 내려가면은 통나무 집에 커피숍이 있었어요. 2층으로 된. 그래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고 반지를 주면서 이제는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귄 지 얼마나 됐을 때? 그때 한 3, 4년 3, 4년 예. 꽤 사귀었는데. 그럼 지사님 기억하세요? 통나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딘지도 지금 생각을 자꾸 해보는데요. 네.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선택적 기억법을 가지고 계신 우리 박 지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에 다니시면 많은 이게 차를 갖다 이제 다른 분들이 제공해드리고 연결시켜주고 그런 일을 할 텐데 그 일이 지사님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 네 적성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을 하면서 제 성격이 좀 이제 변화가 됐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만 했었는데 네. 상대방의 생각을 또 들어줘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제 성격이 좀 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름 보람도 있고 너무 감사한 직업을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그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봐도 이제 참 잘 어울리는데 와이셔츠 입고 젠틀한 그런 스마트한 모습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차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고 이게 정중하게 표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게 느껴졌는데 지사님이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참 잘 선택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저기 직업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이제 거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랑 교제를 하면서 아내랑 교제를 하면서 제가 영업을 해봐야겠다. 이제 힘든 영업 말고 네. 지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하고 좀 젠틀한 영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이제 갔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영업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지금 우리 아내와 상의를 하는 중에 아내가 아시는 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소개를 시켜주겠다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지금 현재는 이제 퇴사를 하고 안 계시는데 그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그 안지사님은 핸드폰 가게를 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이제 7년 돼가고 있습니다. 벌써 7년입니까? 네.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핸드폰 가게 하시면서 좀 애환이나 아니면 즐겁거나 뭐 에피소드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르신이 이제 핸드폰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경우에 잘못 누르셔가지고 네네. 전원을 꺼졌는데 이걸 못 계신다던가 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한 번 도움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네. 핸드폰이 대고 해줬더니 그 어르신이 한다는 말이 내가 다음에 여기 와서 꼭 핸드폰을 하겠다. 오.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근데 말씀만 하시고 오. 되게 예의상 있게 하시는데 어느 날 한 여자분이 오신 거예요. 예, 예. 여자분 오시더니 핸드폰에 대해서 막 물어보세요. 그러더니만 남편이 여기 가서 꼭 하라고 그랬다고 도움을 한번 받았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셨다고 하면서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때 너무 좀 감사했어요. 오. 감사하고 조금 보람을 조금 감사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함이죠. 직업을 선택할 때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포커스를 맞추다기보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한다든지 도움을 준다, 봉사의 차원의 그 포커스를 놓치고 직업을 갖게 되면 거꾸로 얘기하면 돈만 쫓아가게 되면 나중 돼서는 신앙도 잃고 인생도 잃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렇게 귀한 분이 어려운 분이 왔는데 그분을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또 다른 사람이 이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고, 제 기억에도 처음에 한국교회 왔을 때 가족 신방 갔더니 11조 1,0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놓는 순간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11조 한 월 1,000만 원이니까 1억 2천 정도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잡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1, 2년 전에도 비슷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을 보면서 참 가슴이 목사로서 따뜻했습니다. 교회 한강교회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더 어렸을 때부터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예. 7살 때부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안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한강교회를 다니면서부터 제가 다녔다고 저는. 계속. 예. 그러면 집사님이 여기 한강교회 다닐 때 같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즐거웠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요. 네. 학생 때 보면 지금 이 한강교회가 이렇게 건축되기 전에 조립식 건물로 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제가 학생 때인데 청년 형들하고 누나들 그리고 학생들 다 모여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였었잖아요. 그때까지 다 같이 농구하고 거기서 농구 끝나면 밥을 다 같이 먹고, 밥도 뭐 굉장히 많이 먹을 때라서 그때는 교회에 그 식량이 거의 예. 바닥날 정도로 혼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권사님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고 맨날 혼냈죠. 네, 많이. 그리고 쌀이 없었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회 앞마당이 마치 집안에 있는 동네 앞마당처럼 아이들이 전부 다 와서 놀고 막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놀이터였었죠. 그 당시 문화개방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문화개방도 매해 했었죠. 매해마다. 매 하면서 모든 이제 그 동네 모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다 모아서 할 수 네. 있는, 지금 생각하면 그 문화의 장 같은 거였었죠. 그렇죠. 예. 안지사님은 언제부터 다니셨던 거예요? 저는 중학교 겨울에 이 전은실 언니가 있었어요. 같이 한강교회 다녔던 그 언니가 문화의 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처음 오게 됐어요.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 찬양도 하고 꽁트도 하고 뭐 성극 그런 장면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마다 제가 그 다음부터 혼자 그냥 스스로 교회를 왔던 것 같아요. 이 한강교회를. 그냥 교회라는 이미지가 참 좋았다. 네, 너무 좋았어요.
아 교회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면 네. 그때 이제 사춘기를 겪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의 슬럼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의 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아 그때 신앙이 참 이거졌다. 내 신앙의 계단이 한 계단 올라왔다.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20대에 20대. 네, 20대 이제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아빠가 쓰러졌었어요. 한 번은. 안창문 집사님이 네, 아빠가 한 번 폐에 물이 차가지고 아이고.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좀 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기 되게 쉽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오토바이를 또 사요? 오토바이 사고. 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갖고 싶은 건 갖고 내 생활력이 좀 더 뭐 좋게 생각해 보면 생활력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힘든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